느티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한낮볕이 등을 데우는 계절이었습니다. 논에는 물을 대기 시작한 집이 하나둘 늘고 있었습니다. 모내기가 코앞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이만석 가문에서 모내기 일꾼을 뽑았습니다. 칠복이 장정 예닐곱을 뽑아 열흘쯤 부리는 것이 여러 해 이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칠복이 마당에 나와 보니 20명 가까운 장정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대여섯이 오면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칠복이 앞으로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 맨 앞에 서 있던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나도 좀 써주쇼. 일자리가 필요하오. 아랫마을 덕삼이었습니다. 칠복과 나이가 비슷한 사내로 장터에서 마주치면 한마디씩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덕삼이 아니오? 자네가 왜 여기까지 왔소? 논을 붙이고 있지 않았소? 덕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이 없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오? 작년에 엄진사한테 빌린 거 못 갚아서 논을 넘겼어. 칠복이 말을 잃었습니다. 덕삼의 논이 크지는 않았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덕삼 뒤에 서 있던 사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덕삼이만 그런 게 아니오. 나도 작년 가을에 밭을 뺏겼소. 윗마을 김서방도 그렇고 저기 박서방네도 그렇고. 칠복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는 얼굴이 여럿이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다들 엄진사한테 당한 거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덕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복이 난 일만 시켜주면 돼요. 힘쓰는 일이든 뭐든 가리지 않겠소. 칠복이 사람들을 마당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준 뒤 사랑채로 올라갔습니다. 이만석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보았다. 사람이 많구나. 예, 20명 가까이옵니다. 엄진사에게 빌린 곡식을 못 갚아 논밭을 넘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옵니다. 이만석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정들이 마당에 주저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한두 집씩 당하는 일은 있었사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몰린 것은 처음이옵니다. 이자도 전에 없이 높다 합니다. 2말을 빌려주고 가을에 5말을 갚으라 한답니다. 이만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2말에 5말이라. 예, 대감마님. 이만석이 한참 마당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꾼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뽑아라. 모내기가 끝나고도 할 일을 만들어서 한 철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라. 예, 대감마님. 칠복이 물러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가 한 채 멈추었습니다. 가마꾼 둘의 하인 셋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대문을 열자 가마에서 내린 사내가 두루마기 소매를 털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엄진사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양반. 해마다 고리대를 놓았지만 올해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농부들의 논밭을 한꺼번에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도 장터 곡식을 쓸어담기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였습니다. 칠복이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엄진사, 무슨 일로 오셨소? 이만석이 사랑채에서 맞이했습니다. 대감, 오랜만에 뵙겠사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편히 앉으시오. 차가 나왔습니다. 엄진사가 찻잔을 받아들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내기 일꾼들이 보였습니다. 대감, 올해는 일꾼을 많이 뽑으셨더군요. 그러했소.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품삯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이만석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오. 엄진사가 웃었습니다. 대감, 사실 오늘 온 것은 다른 일이옵니다. 요즘 곡식값이 많이 올라서 어디나 곡식이 귀하지 않사옵니까? 대감대 곳간에 곡식이 넉넉하시다면 제가 좋은 값에 사겠사옵니다. 이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곡식을 팔라? 예, 지금 장터 시세보다 더 쳐드리겠사옵니다.
대감댁에도 나쁘지 않은 거래일 것이옵니다. 이만석이 엄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진사. 내 곡식은 내 식구와 이 마을 사람들 먹일 것이오. 팔 생각 없소. 엄진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감 값을 더 쳐드리겠사옵니다. 시세의 곱으로 드리지요. 이만석이 엄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진사. 나는 곡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오. 엄진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 고을에서 저한테 안 된다고 하신 분은 대감이 처음이시옵니다. 이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진사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사랑채를 내려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마당의 일꾼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덕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진사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안채에서는 순례가 창 너머로 사랑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들어왔습니다. 마님, 엄진사가 왔다 갔습니다. 알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갔느냐? 대감마님께 곡식을 팔라 했는데 대감마님이 안 된다고 하셨사옵니다. 순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엄진사가 곡식을 팔라 했다고? 순례는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막둥이 장터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막둥어 몸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장터가 난리예요. 무슨 난리? 곡식값이 또 올랐어요. 엄진사내에서 2달 넘게 장터 곡식을 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곡식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나온 쌀이 낮도 안 돼서 다 없어져요. 대파는 건 봤냐? 못 봤어요. 사기만 하고 안 팔아요. 곳간이 모자라서 새로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막둥어 몸이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려야겠다. 너는 아씨한테도 가서 장터 이야기해드려라. 같은 시각 안채 건넌방에서 막둥이 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씨, 장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말해보아라. 엄진사내에서 곡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달 넘게 장날마다 수레를 끌고 나와서 나오는 곡식을 모조리 쓸어갑니다. 대파는 건 아무도 못 봤고요. 곳간을 새로 지어가며 쌓아두고 있다 합니다. 곡식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2달쯤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요즘 들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고을 장터만 그렇고 이웃 고을은 값이 그대로라 합니다. 채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고했다, 막둥아. 막둥이 물러갔습니다. 채원이 순례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이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채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엄진사가 오늘 아버님께 곡식을 팔라고 했다지요? 들었다. 그게 그냥 거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진사가 2달 넘게 장터 곡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기만 하고 팔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고 있고요. 이 고을 장터에서만 곡식값이 2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웃 고을은 그대로입니다. 순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터 곡식을 독차지하려는 것이구나. 예, 어머님. 곡식이 가장 귀해지는 볼이 나오기 직전에 비싼 값에 풀면 들인 돈의 곱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님께 곡식을 사겠다고 한 것도 마을에 남은 곡식까지 주려는 것입니다. 순례가 한참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뿐이 아닐 게다. 고리대로 논밭을 빼앗고 곡식을 독차지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엄진사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고을을 통째로 삼키려는 것입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순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진사가 곡식을 풀 때는 언제쯤이겠느냐? 보리가 나오기 직전일 겁니다. 한 달쯤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곡식을 풀면 어찌 되겠느냐? 엄진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 곡식값은 떨어질 것이고 보리가 나오면
값은 더 떨어집니다. 엄진사는 비싸게 팔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다만 가을 거지까지 우리 식구 먹을 것은 있어야 하니 여유분이 많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 예, 어머님. 순례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아는 집이 몇 있다. 곡식이 남아도는 집들이지. 제값에 사서 제값에 풀면 우리도 손에 없고 장터도 살아나겠지. 채원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순례가 채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순례가 그날 밤 사랑채로 건너갔습니다. 대감, 엄진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만석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시오. 낮에 엄진사가 찾아와서 곡식을 팔라 하더군. 다른 속셈이 있는 듯했소. 대감 생각이 맞습니다. 엄진사가 단순한 거래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례가 엄진사의 속셈을 전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이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진사가 그런 속셈이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이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 너머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좋은 묘안이라도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지요. 순례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곡식을 모아 엄진사보다 먼저 제값에 풀어값을 떨어뜨리는 것. 이만석이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하시오. 곳간을 열겠소. 장마 전에 끝내야 하오. 예, 대감. 한 달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이웃 고을 양반과 새 집에 서찰을 보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는 집안의 부인들에게 곡식을 팔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값에 사겠다고, 사정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사흘 안에 새 집에서 모두 답이 왔습니다. 곡식을 보내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채원은 막둥에게 장터 감시를 맡겼습니다. 막둥아, 장날마다 엄진산의 움직임을 잘 보아라. 곡식을 얼마나 파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빈문서는 얼마나 찍히는지, 그리고 엄진사내가 곡식값을 올리거나 내리면 바로 알려라. 예, 아씨. 알겠습니다. 한편 모내기는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칠복이 15명을 뽑았습니다. 예년의 2배였습니다. 찾아온 사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논밭을 잃은 사람들이 이만석 가문의 논에 들어가 모를 심었습니다. 그 즈음 엄진사는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엄진산의 곡식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라 해도 수레 위에 가마니를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고을에서 곡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이 수레 앞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곡식은 엄진사내가 다 사들였으니까요. 아랫마을 최서방이 수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쌀 한 도에 주시오. 엄진산의 하인이 팔짱을 끼고 최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값이 올랐소. 한두에 한 양이오. 한 양 2달 전에 다푼이었소? 2달 전 이야기를 왜 하오? 지금 한두에 한 양이오. 최서방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품뿐이었습니다. 다품밖에 없소. 제발 좀 깎아주시오. 아이가 넷인데 사흘째 죽만 먹고 있소.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둬. 엄진사가 수레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부채를 접으며 최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깎아달라고?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면 깎아주지.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엄진사를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천천히 굽혀졌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엄진사가 하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이 곡식 자루 하나를 최서방 앞에 놓았습니다. 깎아주었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자네는 염치를 모르는가? 최서방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진사는 이미 술에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곡식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돈이 모자란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작은 땅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빈 문서까지 내밀었습니다. 가을에 갚지 못하면 밭은 엄진사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엄진사는 부채를 붙이며 그 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터와 빨래터를 타고 돌아 이만석 가문에 닿았습니다. 분이가 채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장터에서 엄진사네가 곡식을 팔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 있대요. 아랫마을 최서방이라고 아이가 내신 사람인데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깎아 샀다 합니다. 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참이냐? 빨래터에서 최서방네 안악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채원이 순례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엄진사가 장터에서 돈 없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 있다 합니다. 빈 문서로 논밭까지 빼앗고 있고요. 순례의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벌써 시작했구나. 서둘러야겠다. 영민이 바깥마당에 나와 담장 너머 논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사람이 많긴 많다. 소원이 옆으로 오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가 요즘 서차를 자꾸 쓰시던데 무슨 일이래요? 모르겠다. 어머니가 서차를 쓸 때는 보통 큰일을 꾸미실 때지. 새언니도 요즘 좀 다른 것 같은데 막둥이를 자꾸 부르시고. 어머니하고 형수님이 같이 움직이시면 나는 안 물어본다. 물어봤다가 일만 맡게 돼. 소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웃 고을 새 집에서 곡식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착했습니다. 칠복이 하인들을 데리고 짐을 내려 곡간 뒤쪽에 따로 쌓았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곡식에 이만석 가문 곡간의 여유분을 합치니 장터를 채우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장터에서는 곡식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엄진산의 수레 앞에 줄이 날마다 길어졌습니다. 곡식을 사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빈 문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엄진사의 창고에는 논밭 문서가 쌓여갔습니다. 막둥이 장터에서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아씨, 큰일입니다. 채원이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진산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장날도 아닌데 술에 여러 대를 끌고 나와서 곡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씩 비싸게 팔더니 오늘은 양이 다릅니다. 값은 어떠하더냐? 여전히 비쌉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엄진사가 우리 쪽 움직임을 눈치챈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엄진산의 하인이 며칠 전에 우리 곡간 쪽을 기웃거린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께 가야겠다. 어머님, 엄진사가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례가 실타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날도 아닌데 술에 여러 대를 끌고 나와 곡식을 쏟아내고 있다 합니다. 전에는 조금씩 비싸게 팔더니 오늘은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엄진산의 하인이 우리 곡간 쪽을 기웃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진사가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이구나. 예, 어머님. 그러한 듯합니다. 비싼 값에 다 팔아치우고 나면 우리가 나서도 늦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겠구나. 칠복이를 불러다오. 채원이 물러나고 얼마 뒤 칠복이 올라왔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칠복아, 다음 장날에 장터로 곡식을 내보내라. 장날이면 모레이옵니다. 그렇다. 곳간 여유분과 이웃 고을에서 사온 것을 합쳐서 장날마다 나눠 내보내라. 막둥이가 거래를 맡고 값은 2달 전체 값으로 잡아라. 칠복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값이라 하시면 지금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값이옵니다. 그 값에 파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비싸게 팔려는 것이 아니다. 장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이다. 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알겠사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엄진산의 수레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마니가 높이 쌓여 있었고 하인 넷이 곡식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엄진사도 직접 나왔습니다. 수레 옆에 의자를 놓고 부채를 붙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곡식을 살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쌀 한두 해에 한 양이요. 줄이 길었습니다. 값이 올랐지만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줄 가운데쯤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윗마을 박서방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집이었습니다. 차례가 오자 하인 앞에 섰습니다. 한 양은 없소. 7푼이요. 이걸로 좀 팔아주시오.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진사가 부채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서방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7푼으로는 안 되지. 나으리, 아내가 아픕니다. 먹을 것이라도 있어야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면 깎아주지.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방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반대편에서 수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레 2대가 장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니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막둥이 앞장서고 칠복이 하인들을 데리고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장터 반대편에 수레를 세웠습니다. 하인들이 가마니를 내렸습니다. 막둥이 곡식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만석 대감댁 곡식이요. 쌀 한 되에 다푼.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다푼? 지금 한 양인데? 2달 전 제값이요. 이만석 대감댁에서 제값에 내놓았소. 무릎을 굽히던 박서방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반대편에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진사는 장터 반대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돌아서서 이만석 가문의 곡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진산의 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한 명, 또 한 명. 이만석 가문 쪽에서 다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줄에서 사람이 빠졌습니다. 며칠 전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샀던 최서방도 엄진산의 줄에 서 있었습니다. 엄진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이번에는 인사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만석 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진사는 곡식이 그대로 쌓여 있는 수레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부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부채살이 부러졌습니다. 엄진사가 이만석 가문을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엄진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빨랐고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사랑채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엄진사. 오늘은 어쩐 일이오? 대감, 오늘 장터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사옵니다. 그러하오? 대감댁에서 곡식을 푸셨더군요. 그것도 다푼의 말이옵니다. 그러했소. 곡식이 쌓여 있는데 장마 전에 풀지 않으면 못 쓰게 되니 내보낸 것이오. 엄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으나 찻잔을 쥐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감,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옵니다. 곡식값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 저 같은 사람은 크게 곤란합니다. 이만석이 엄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진사. 내가 내 곡식을 제값에 파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오? 엄진사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대감, 그래도 장터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지 않사옵니까? 질서라고 하였소. 이만석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곡식을 쓸어 담아 값을 올리고
밥 먹을 돈 없는 사람한테 빚 문서를 내미는 것이 엄진사가 말하는 질서요? 마루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였습니다. 채원이 한 발 뒤에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오셨소. 술래가 사랑채로 올라와 이만석 곁에 앉았습니다. 채원은 술래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진사의 맞은편에 세 사람이 앉은 꼴이 되었습니다. 엄진사의 눈이 두 여인을 훑었습니다. 술래가 점잖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진사 어른, 오랜만이십니다. 아메마님, 난 영원히 옵니까? 엄진사 어른, 요즘 장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아랫마을 최서방이라고 아시지요? 엄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내신 사내인데 식구 먹일 쌀을 사려고 무릎까지 꿇었다더군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지요. 소위 많이 무릎을 꿇은 것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 일이옵니다. 스스로 한 일이라 곡식값을 2배로 올려놓고 살 수 없게 만든 뒤에 무릎 꿇고 빌어야 깎아주는 것도 그 사람들 탓이옵니까?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진사가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이 고을 장터에서만 곡식값이 2달 사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웃 고을은 제값 그대로입니다. 이만석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엄진사, 농부들에게 빌려준 곡식은 이자를 낮추어 갚게 하시오. 그리고 논밭을 빼앗은 것은 되돌려 주시오. 대감, 그것은 저와 그 사람들 사이의 일이옵니다. 이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당하는 일이면 이 마을 전체의 일이오, 엄진사. 세 사람의 시선이 엄진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엄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진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감, 두고나 보겠습니다. 엄진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서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선 엄진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인이 뒤에서 따라오다 멈추었습니다. 엄진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대문 너머로 기와 위에 느티나무 가지가 뻗어 있었습니다. 엄진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한양에 사람을 보내라.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진사가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만석 대감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장터 곡식값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석 가문이 계속해서 제값에 곡식을 풀었고 다른 장사꾼들도 값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곡식을 제값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진사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2달 동안 비싼 값에 사들인 곡식이 곳간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값이 떨어진 장터에 내놓아도 들인 돈의 반도 건지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보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값은 더 떨어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빼앗은 논밭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내기가 끝나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논밭을 잃은 사람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칠복이 이만석에게 말씀드려 박 김매기와 담장 수리 일거리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품이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품위를 마친 덕삼이 칠복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칠복이 수고했소, 덕삼이. 곡식값도 내리고 이 집에서 품일도 주시니 식구들이 밥은 먹을 수 있게 됐소. 대감마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쇼.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갚고 있소. 덕삼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땅만 빼앗기지 않았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내 언젠가 되찾을 수 있겠지? 칠복이 덕삼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기운 내게.
덕삼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순례와 채원이 나란히 앉아 저녁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예, 어머님. 곡식값은 잡았는데 논밭까지는 못했구나. 채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것이 아쉽습니다. 순례가 한참 마당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다.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영민이 어디선가 나타나 마루 아래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면 저는 좀 무섭습니다. 순례가 눈을 흘겼습니다. 실없는 농담을 하는구나. 무서우면 가서 잘 것이지. 여기서 뭘 하느냐. 제가 안 보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봐서요. 채원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도련님, 안녕히 주무세요. 형수님도 어머니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영민이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순례와 채원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막둥이 장터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먹었다. 오늘 장은 어땠냐? 곡식값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엄진산에도 장마 전에 곡식을 내놓아야 하니까 값을 내리기 시작했고요.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데? 엄진사가 한양에 사람을 보냈대요. 이번이 두 번째라 하던데요. 칠복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양에? 예, 이번 일로 크게 당한 뒤에 보냈다 하니까 장터 사람들이 뭔가 꾸미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칠복이 한참 막둥을 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대감마님께 가봐야겠다. 사랑채에서는 이만석이 창호 너머로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순례가 등잔 아래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위로 초여름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여름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 아래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